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펙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봤어요. 리뷰를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했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아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빌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펙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제목처럼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준비생, 다시 말해 취준생이거나 대학생이라면 모두들 스펙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선행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업하면서 일종의 스펙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바야흐로 지금의 시대는 스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요구하는 그 선을 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내뱉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 스펙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을까요? 사실 스펙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산업 현장, 다시 말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표준이나 작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시는 이 책상 하나를 조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책상에는 이 위에 상판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있을 것이고 다리 4개의 길이가 있고 두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리와 상판을 연결해주는 나사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책상을 만드는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품의 표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작은 나사못으로 왼쪽 다리를 연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굵은 나사못으로 한쪽 편의 다리를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옮겨 놓았을 때 얇은 쪽 나사못이 버티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면 책상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상이 견딜 수 있는 무게의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알맞는 나사못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그것이 바로 스펙입니다. 이렇듯 표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완성될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적절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좀 더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신조어 사전에 등록된 것이 2004년이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할 때가 2003년 9월부터 12월 그 사이였는데 아마 그때 한참 스펙이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썼고 그것이 이제 신조어로 등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에서 사용되던 표준을 규정하던 단어인 스펙이 어느 순간 인간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는 성적서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입시와 취업 준비를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 것이죠.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들이 하나둘 쌓고 있으니 나만 이 스펙을 쌓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점점 기이하게 스펙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 쌓기 열풍의 이유로 온갖 인터넷 강의와 학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쪽집게 학원, 단기 완성 같은 이런 단어들이 원래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규정했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재의 분위기에 이 책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스펙 쌓기를 멈추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사실 불안함을 떨치기는 힘들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의 입지는 우리나라의 입시나 취업의 문화가 많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시나 취업이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축적해 가는 것에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밥 한 그릇이 급한 사람에게 쌀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서 배고픔을 달래라고 한다면 공연불로 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이 스토리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그 진리가 통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펙은 객관식이지만 스토리는 주관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몇 가지 성적표나 자격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을 잘하는 것하고 높은 학력을 가진 것하고는 그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한 이해력을 요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는 고학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직,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서류 작업이나 전화 응대 같은 보통의 일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학력보다는 일하는 태도로 평가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스토리를 사실에 감정을 입힌 것이라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토리란 행동한 사실에 대해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스토리는 행동에 관한 해설입니다. 반면 스펙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추측에 관한 평가죠. 오랜 영어 공부를 통해서 영어 시험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많지만 입으로 내뱉는 스피킹에 취약한 사람들이 10중 8구입니다. 만들어낸 점수와 자격증만으로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험이 쌓인 행동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스펙을 압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스토리와 스펙을 통해서 얻게 된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며 결국 삶을 살아가죠. 그럼 이렇게 직업을 얻으면 끝이 날까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쾌하게 풀어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직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과 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은 영어로 occupation이라고 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담당 업무를 뜻한다. 직은 내가 아닌 누군가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젊고 매력적이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직장 밖에서 그 자리를 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직도 결국 퇴직으로 끝난다. 그나마 정년퇴직이면 좋겠지만 요즘은 명예라는 탈을 쓴 강제퇴직이 대세다. 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을 두고 내가 매진하는 주제를 뜻한다. 흔히 내가 가져갈 업이야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나의 존재와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업은 쉽게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기 어렵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연륜이 쌓인다. 때문에 업은 장인과 연결된다. 어떠세요? 사실 스토리나 스펙 모두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 평가를 받지만 사실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실력은 과정에서 축적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무시할 수도 없죠. 또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과정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와 과정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있는 스토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펙은 혼자서만 꾸는 꿈이라고 한다면 스토리는 그 꿈을 함께 달성하고 싶은 꿈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 스펙은 경쟁자를 만들어내지만 스토리는 협업자와 동반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질문에 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믿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